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포기와 협상 복귀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16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논의된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밝혔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이어 북한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국가 지위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운반체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핵무기 실험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약을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과 비준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며 외교적 과정에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of serious concern, and the continuation of that nuclear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8일까지 이어지는 IAEA 이사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부 이사국들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 등을 통해 논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와 함께 이란과 시리아의 핵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비엔나 주재 미국 유엔 대표부의 홈페이지에는 시리아의 핵 안전조치 이행 관련 성명에서 2007년까지 시리아가 핵무기용 핵 분열 물질 생산에 최적화된 미신고 원자로 건설을 위해 북한과 협력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IAEA의 또 다른 이사국인 러시아 측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관련 논의가 의례적이었고 소수만 발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북한 핵협상이 완전히 교착된 상황에서 사실 논의할 것이 없다며 몇 해 전 존재했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더 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 재단,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등 약 30개 단체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이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동시에 제안한 정책 권고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미국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관계에서 더 넓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문제가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Well, I think our main issue is promoting a human rights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all of the diplomatic efforts. 이들은 그러면서 첫째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합의 도출에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미북 양측 간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미국의 접근법 제조 정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미국법을 제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재검토 의회 청문회 개최도 한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권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대북 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 해결이 포함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원도 촉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여를 통해 갖게 한 성공적 기대감으로 높아진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활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한국과 관여하고 최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한 동맹 등 인도태평양 영내 전통적인 양자 관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다자 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 랜드연구소가 국방전략의 이행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갈등 야기를 고려할 경우 미국 외에도 미국과 동맹과 파트너들도 모두 맞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뿐 아니라 유럽의 파트너들도 모두 해당한다며 향후 미국은 이들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는 지나치게 미국과의 1대1 관계에만 집중해왔다며 이 같은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나 다자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의 4개 축 쿼드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체제 창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설 과정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국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는 16일 한국 국회에서 18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당 창건일인 10월 11일 기점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태풍 이후 정비 활동이 진행 중이며 정비 활동 종료 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 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어 최근 SLBM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동향이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SLBM 역시 시험 개발 단계로 전력화 단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2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박모 씨에 대한 형량을 21개월로 확정했으며 지난해 5월 체포 후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킨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1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박 씨는 남은 5개월간의 형기를 마치면 내년 2월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 2곳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으며 2014년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